2학기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학기는 이제 4단원부터 시작합니다. 과학과 윤리. 자, 오늘의 수업은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입니다. 자, 수업 목표. 오늘 여러분은 수업을 통해서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조사해 비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기술의 혜택과 문제점. 이건 어렵지 않죠. 과학기술은 우리한테 혜택을 줬다. 그러면 과학기술 지상주의 이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야, 과학기술은 문제점이 많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과학기술 혐오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 지상주의부터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한테 이제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갖다 줬죠. 지금 인터넷 이렇게 원격 수업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과학기술의 혜택이죠. 여러분은 편안하게 지금 누워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누구는 딴짓하기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다. 자, 우리가 이런 지금 인터넷 얘기했는데 이런 인터넷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더라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간의 건강 증진 및 생명 연장. 진짜 요새는 오래 살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한 60대면 60은 거의 돌아가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요새 60은 이제 청춘이죠, 청춘. 요새 나이에다가 진짜 옛날 나이를 생각하려면 70%를 계산하라고. 7을 계산하면 6, 7은 42. 즉, 환갑이 지난 사람은 알고 보면 옛날에는 42살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이 되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과학기술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환경 문제죠.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상당히 이제 폭염이 이렇게 있고, 기후변화, 이렇게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과학기술을 자동차 기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각종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인간의 주체성이 약화가 된다. 약간 어렵죠. 주체성,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것. 우리는 당연히 사람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스마트폰을 바닷가에서 놀다가 살짝 바닷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분명히 이제 잘 집어넣는데 밀봉팩에 이렇게 잘 집어넣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막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실제 시간도 모르겠고 현재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뭔가 누군가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 자신이 뭔가 결정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주체성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여기에 운전대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삥삥삥 갑니다. 근데 여기에 내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어떤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골목길을 찾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했는데 지금은 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내비게이션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제가 운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무슨 게임방에 와서 게임을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제가 운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 내비게이션이 주체가 되는 거죠. 저희 인간은 그런 주체성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인간화 현상 초래. 이제 사람도 이제는 과학기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은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에 끼어갖고 하나의 부품처럼. 그게 이제 비인간화 현상이 초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과학기술이 이제 인권과 사생활 침해 많이 얘기하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CCTV, 한번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 CCTV로 보고요. 다음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권이나 사생활이 이제 많이 침해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자정보 파놉티콘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제 전자정보는 이제 들어봤지만 파놉티콘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죠. 자, 요 파놉티콘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고사에 꼭 출제를 할게요. 자, 판은 영어에서 파노라마 할 때 판이에요. 전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노라마 사진의 전체를 찍지 않습니까? 자, 옵티콘. 옵티는 옵티컬, 시각의 본다는 뜻입니다. 즉 전체를 한꺼번에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벤담이라는 여러분 앞에서 1학기 때 배웠었죠. 공리주의자.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이런 애들입니다. 효율성을 되게 강조하는 애들, 공리성을 강조하는 애들인데, 자, 그런 입장에서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건축 디자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감옥, 교도소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벤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감시자 원래는 이제 교도소가 학교와 비슷해요. 학교 좀 교도소죠. 알고 보면. 이렇게 교실이 있고 여기에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복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 보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이 이쪽에 있으면 3, 4번 쪽에 있으면 1번이 쇼생크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죠. 2번 방 근처에 있으면 3, 4번이 쇼생크 탈출해서 막 땅굴 파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감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감시하려면 1, 2, 3, 4번이 있다면 교도관이 4명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벤담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운데는 이제 교도관이 있는 거고요. 요 구석에는 여기 1번 방, 2번 방 해서 쭉쭉쭉 죄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요쪽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쪽에서는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에 교도관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서 빙글 회전 의자 앉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죄수들이 쇼생크 탈출하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쇼생크 탈출 연습하는 애가 있으면 가서 얘를 조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알아요. 아, 이쪽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또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땅굴이나 이런 걸 쇼생크 탈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총 만약에 10번 방 같이 있다면 원래 이런 네모난 교도소는 10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1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없어도 돼요. 여기에서 항상 감시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스로 감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파놉티콘입니다. 이런 감시 체계. 그래서 이런 감시 체계를 얘기할 때는 이런 파놉티콘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다음은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이 됐다. 앞에서 이제 생명 연장을 하려면 생명공학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인간을 이제 수단화해서
배아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고 배아 줄기 세포를 가지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생명의 존엄성이 많이 훼손되겠죠. 자, 이렇듯 첫 번째는 과학기술은 혜택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과 가치 중립성. 자, 이게 수능에 늘 출제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로.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사회적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과학기술은 객관적 사실이냐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된 것이냐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이다 라고 보면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얘기하고,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됐다 하면 이렇게 가치가 개입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은 어떠냐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객관적 지식의 발견과 활용의 이제 목적이 있고, 그 기술 자체는, 과학기술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로 구분한다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을 다루는 것이고, 가치를 다루는 것은 윤리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윤리는 구분돼야 한다. 즉 과학기술은 윤리적인 규제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과학기술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과학기술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 보는 애들은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이다. 자, 노벨 평화상 할 때 노벨,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어요. 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이게 나중에 전쟁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노벨의 문제냐? 아니다. 전쟁에 활용한 군인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의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반면 과학기술은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됐다라고 보는 입장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그 정당화 과정과 달리, 자,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런 거죠. 이론적인 정합성을 찾는 것, 이론을 설명하는 것, 샤를의 법칙, 이런 거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샤를의 법칙에서는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진리니까. 예. 즉 그런 게 이제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입니다. 이런 것과 달리 과학기술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기술을 발견할 것인가, 즉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 활용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특히 기업의 이익, 요새 대부분은 과학기술은 개인의 어떤 취미보다는 기업, 삼성전자, 애플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관철되는 거죠.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특허 기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혹은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가 대입됩니다. 미국의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주 개발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미국과 구소련 간의 어떤 정치적 이념적 갈등, 여기에서 냉전 체제 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나사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주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과학기술은 그래서 윤리적 가치에 의해서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자유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 정당화, 자기 정당화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나머지 발견이나 활용에 어떤 가치가 개입되기에 그 개입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그런 과학기술은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가치 개입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핵심 내용 요약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